자, 최근 이 대선과 지난 총선에서의 어떤 민심의 변화와 그 결과지를 저희가 대형 미디어월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한번 이동하셔서 최근 굵직한 선거에서의 어떤 민심의 양상 살펴보시죠. 네, 자, 과연 지난 대선과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다시 한번 대형 미디어월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은 지난 20대 대선에서의 민심 결과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민심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지역별로 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한번 색칠을 해봤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겼던 선거죠. 서울과 강원, 충남, 충북, 대전, 경남, 경북, 대구, 울산, 부산에서 유권자들이 더 많이 윤석열 당시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 인천과 이 경기,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파랗게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중원 벨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져갔습니다. 세종을 빼고. 세종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전남, 전북, 광주와 제주까지도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서로 유권자들의 성향이 갈린다라는 특성을 염두에 뒀을 때 이 중원 벨트를 이번에도 누가 가져가느냐가 이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선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침 이 중원 벨트, 충남과 충북의 투표율이 본 투표율이 현재 상당히 높거든요.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충북 중에서도 어디 보니까 흥덕구가 맞아요. 거의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그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0.73%로 저희 민주당이 석패를 했는데 그때 흥덕구의 격차가 0.63%, 거의 뭐 과학이었네요. 보니까 거의 근접해서 민심을 읽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과연 어떨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 대선 이후에 총선에선 저희가 지금 흥덕구가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이거든요. 이현희 의원 지역인데 그래서 지금의 민심은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투표율이 TK 지역이 78%가 지난번에 대선 때 넘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이제 예상보다 굉장히 저조했는데 부정선거 여론이 좀 그 지역이 좀 상당히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 나 폐지하겠어라고 하다가 본인이 사전투표하고 투표를 독려하고 좀 전에 일부에 나오셨던 권영진 의원도 막 문자를 보내면서 대구 지역구에 그렇게 했어도 여전히 낮았던 것은 아마 그런 심리도 일단 기저에 깔려 있고 사전투표가 낮았던 건 이른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의혹과 불신.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이제 아마 지난 그 계엄 내란 사태의 즈음에서 어차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심리도 조금 작동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투표에서는 좀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몇 퍼센트를 넘길 것인가 그것도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TK 지역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30%를 넘길 것인가 그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군데군데 충북을 비롯한 중원도 그렇고 또 TK 지역에서의 투표율과 이재명 후보가 가져올 어떤 득표율 이런 것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봐야 될 그런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제 뒤에 떠 있는 지도는 이제 대선을 기준으로 한 지역 단위로 색깔을 칠해봤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선이 한 번 더 있잖아요. 총선 지역구는 훨씬 더 단위가 작습니다. 총선을 지나면서 민심의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좀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더더욱 이 동서로 나뉘어서 민심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 관측이 됩니다. 이 독특한 점은 이 서울과 경기에 있어서 좀 더 세분화돼 있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울과 수도권 중 그중에서도 서울, 그중에서도 이 민심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한강 벨트, 한강 벨트를 좀 한번 저희가 대형 미디어월에 띄워보겠습니다. 한강 벨트입니다. 자, 지난 20대 대선에서 한강 벨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20대 대선에서는요, 사실 한강 벨트를 국민의힘의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다 가져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영등포 갑을, 동작 갑을, 마포 갑, 용산, 중성동을, 중성동 갑, 광진을, 강동 갑을 모두를 당시 지난 대선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가져갔습니다. 반면 그때 대선에서도 마포 을과 광진 갑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투표를 했습니다. 자, 이 한강 벨트가 총선에서는 어떻게 민심이 달라졌을지 함께 보시죠. 이렇게 달라졌는데 뭐 총선 때는 민주당이 다 이 한강 벨트를 석권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마포, 을, 영등포 갑을, 동작 갑, 중성동 갑을, 광진 갑을, 강동 갑을. 그러니까 마포 갑, 용산, 동작, 을 이 세 지역을 빼고 한강 벨트의 민심은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 후보를 더 많이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에서 국회의원 네, 하셨던. 맞습니다. 지금 한강 벨트가 중립적인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당은 빨간색 당이었죠. 빨간색이 많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한 당은 파란색이었습니다.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강 벨트 선택의 전체 그렇죠, 결과가 네. 좀 달려 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은 수도권에서도 다른 수도권 다른 지역, 뭐 경기 지역이라든지 인천 지역에 비해서는 약간 보수화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현재 뭐 여론조사 등을 비춰본다면은 수도권이 빨간색 성향이 수도권에서도 서울이 빨간색 성향이 좀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마포 지역을 중심으로 봤거든요. 마포가 어디로 넘어가는가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바뀐다는 게 통설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그런데 이제 마포는 이번은 좀 외의적이었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약간의 개인기가 작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정당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지지를 하지만은 그리고 근데 이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후보의 약간의 개인기. 사실 우리가 선거를 따질 때 이렇게 따집니다. 일단 제가 이제 지어낸 표현인데 지천인이라고 따집니다. 텃밭입니다. 텃밭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남, 호남의 텃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수도권이에요. 바람이 그냥 휩쓸려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투표 능력이죠. 투표 능력인데 인의 영역이 굉장히 작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런 영역이 대선보다 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궁금해집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아까 이제 전국 지도를 보면은 충청도가 역시 색깔이 확확 바뀝니다. 네, 충청도의 색깔이 저는 이제 이런 걸 미국에서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스테이트.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스테이트가 나쁜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스테이트가 많아야지 정치가 발전되는 겁니다. 이쪽은 빨간색, 이쪽은 파란색. 고정됐으면은 정치인들이 자만하게 돼요. 속된 말로 건방져집니다. 내가 아무렇게도 지지해 주는데 뭘. 그런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스윙 스테이트, 우리를 한번 스윙 지역구라고 해야 되나요? 근의 지역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정치가 발전되고 정치인들이 건방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유권자들께서 그런 판단하시고 정말 적절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적절한가를 맞는 그런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이 중원 벨트를 차지하는 후보가 이긴다라는 것 많은 전문가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원 벨트, 이 충청권에서도 지난 8번의 대선 결과를 모두 다 맞춘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이른바 8명 다 맞힌 쪽집게 지역.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도에 띄워볼까요? 이렇습니다. 자, 충청도에서도 이렇게 충북의 음성, 증평, 청주, 흥덕구, 청주 상당구, 옥천, 금산군이 8번의 대선 결과를 다 맞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충청 사람들 오늘부터 느리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 여론의 동향에 엄청나게 민감하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지역구가 충청도라. 자, 그럼 이 중에서도 대선의 결과 표차까지 정확하게 맞춘 지역을 꼽자면 여기입니다. 바로 김유정 의원님이 아까 언급하셨던 청주 흥덕구입니다. 청주 흥덕구에서 지난 대선에 0.63%포인트 차이로 흥덕구 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을 투표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투표도
0.74%포인트 차. 그러니까 야, 이 청주 흥덕의 주민들은 돗자리 깔아야 돼요. 김병우 의원님, 예. 이 정도면 돗자리 깔아야 되죠. 네, 우리 흥덕역 주민들의 판단력이 정말 탁월하네요. 네. 저는 이번 선거를 기존의 대선과 총선에 있어서의 정당 선택, 물론 중요한 바로미터고 그게 전통적인 투표 방법이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냐면은 사실은 보수는 보수다워야 되고 진보는 진보다워야만이 기존의 투표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과 내란을 보면 과연 보수일까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잘할 수 있는 게 경제 성장,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잘 지키는 거, 헌법과 법률을 잘 유지하는 거, 국민들을 잘 모시는 거, 그리고 질서를 잘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보수의 가치인데 과연 지난 3년간 보수의 가치가 제대로 지켜졌을까라고 많은 국민들이 갸우뚱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사전투표할 때 영남 벨트에서 투표율이 적게 나온 게 뭐 나머지 이유도 있겠지만 투표장에 나가기가 쑥스럽다. 투표장에 나가야 되나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를 실제로 제가 또 분당 지역이다 보니까 또 그런 성향과 또 비슷한 지역 여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보수의 투표를 해온 유권자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제 그분들의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항상 보수도 보수가 중요한 거고 진보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가 두 날개로 날듯이 정말 중요한데 과연 지금의 보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러면 회초리를 드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잘못하면 또 회초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와 야, 보수, 진보가 국민들이 그때그때 심판을 잘 해주셔야만이 보수와 진보가 제대로 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소위 쉐임 보수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치와 체면을 차려야 되는데 차리지 못할 때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의사표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래서 쉐임 보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보수의 역할까지도 저희 민주당이 일정 부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투표는 정말로 무조건 지역과 정당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과거 몇 년간 얼마나 잘해왔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투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기존의 국민의힘 쪽의 투표율이 조금씩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객관적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들도 더 분발해서 어떤 그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 아니라 좀 더 국민들에게 자세하고 실용적이고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치, 성과 내는 정치 그런 측면에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은요, 회고 투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망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8천만 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네.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물론 잘못됐죠.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그것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부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보고 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이 선거의 성격에 관해서 자꾸 비상계엄 얘기만 할 게 아니라 5년 동안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해온 여러 가지 언행들을 종합해 보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는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일체로 가는 것이 아니냐. 바로 어제만 해도 본인의 대법원 사건에 관해서 내가 대법원으로부터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것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마치 어떤 단독 내지는 특종이라도 되는 듯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서요. 국민들께서는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룻밤의 비상계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무섭다고 할 수 있는 연성 독재의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대단한 우려와 근심을 갖고 지금 투표장에 나가고 계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투표율이 지금 지난 대선 총선보다 높습니다. 이 본 투표율, 높은 투표율이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개표 결과가 나오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A에서 예측조사 결과 발표하고요.
개표 방송 김진애 앵커가 진행합니다. 오후에도 함께해 주시죠.